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요, 눈과 비 소식은 없고 맑고 파란 하늘입니다. 그런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가뭄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또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까요, 산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 큰 비나 큰 눈 소식 아직 없다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한 때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좀 신경 좀 쓰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신문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죠? 매일경제 보시죠. 자, 아래쪽에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반도체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만이 아닙니다. 곳곳에 있는데요. 기업 세액 공제 대폭 확대했다. 어제 정부가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동안 연말에 이 예산안 통과되면서 이 반도체 관련된 것도 핵심 이슈였는데 좀 부족했다는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액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면 이 정도 비율을 세금을 돌려준다는 뜻이 돼요. 올해 공장 지으면 10% 추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사실 입법 사안이거든요. 또 국회로 넘어오면 또 진통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조선일보 보시죠. 대출, 실거주, 전매, 규제 확 푼다. 어제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3 대책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 강남과 용산을 빼고는요, 다 이 규제 지역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 일부 남아 있었는데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억이 넘는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가능하고요. 2년에서 5년 실거주 의무가 있었는데 이것도 없애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거 풀었다는 뜻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보시죠. 사진입니다. 이게 지구입니다. 달에서 본 지구예요. 자, 그런데 그럼 누가 본지가 중요하죠? 여기 있습니다. 다누리가 보낸 지구 인증샷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누리호.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 궤도선입니다. 지금 이 달의 표면으로부터 한 340km 정도 상공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본 지구의 모습을 찍어서 보낸 겁니다. 인증샷이죠. 그러니까 다누리호가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보낸 겁니다. 지구를 보면서. 그리고요, 이거는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흑백 사진으로 이렇게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거의 모든 신문이요, 이 사진을 좀 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시죠. 이쪽 끝에 있습니다. 중국 입국자 관리 시스템이 먹통이 됐습니다. PCR 대상 이틀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점점 늘어날 텐데요. 어제 오후에야 복구가 됐고요. 검사 안내됐다. 그리고 중국발 입국자 확진율이 20%에 육박한다. 걱정대로 지금 굉장히 확진이 늘고요. 우리나라 들어오시는 중국인들 역시 확진자가 굉장히 많다는 내용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의미 짚어주시기에 아침부터 네 분께서 준비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자, 우선 화면 가장 왼쪽 첫 자리입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종훈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색, 반색. 그러니까 얼굴빛이잖아요.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한쪽에서는 난색이고요. 어느 쪽에서는 반색을 한다는 거예요. 입장이 다르다는 뜻이겠죠. 자, 키워드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부터 확인했고요.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올린 중대 선거구제. 그렇습니다. 이거 며칠 벌써 지났는데요. 여전히 논의들이 설왕설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 그러면은 여권과 관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당 내부에서는 이거 밑지는 장사인데 당혹해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뭔가 결이 좀 안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정치개혁 어젠다로 던졌지만 여당 내에서는요. 호남에서만 따져보면 이거 민주당에 더 이득이다. 국민의힘이 별로 이득 볼 게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여기 김웅 의원 아니 윤심이 당심이라면서요. 근데 이럴 때는 또 그게 아닌가 보네요. 유리할 때만 친윤입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부 일각에서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라는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 그리고 뭐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를 이끌었던 분이 또 이 분석을 좀 하신 게 있거든요. 그 내용까지 묶었습니다. 보시죠. 호남 같은 데는 음. 지금 3인 4인을 해도 예. 우리 당이 안 되고 정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구는 대구, 경북은 30% 나오고 부산은 40% 이상 나와요. 그러면 부산은 절반 많으면 한 30-40% 이상은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주판을 봐요. 민주당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지역이 영남 민주당 당협위원장들입니다. 내년에 당장에 총선인데 지금 저희 국회에다가 중대선거구 제도를 갖다가 한다고 그래서 그게 과연 실현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결사 반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선거구제의 폐단도 있지만은 장점도 있고 또 중대선거구제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선거법상 선거 1년 전에는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올해 4월까지 선거구제가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논의해도 시간이 많이 빠듯합니다. 지금 이 세 명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죠? 어렵다고 들려요 지금요. 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시간도 없는데요. 문제점이 많아요. 뭐 이런 지적을 연속해서 지금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기사 보시죠. 그런데 여야 수도권 의원들은 이거 중대선거구제 한번 해볼 만하다.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여야가 아닙니다.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수도권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괜찮은데요? 해볼 만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래로 갑니다. 중대선거구제 찬성 의원들 이제 승자 독식 양당제 끝낼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혹시라도 명분이 아닐까요? 실제로는 본인들의 어떤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닐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여야 텃밭인 영남 호남에선 난색입니다. 여기에서는. 그거 왜 하려고 합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상대 정당에 의석 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다르죠? 이건 여야가 아니라요. 수도권이냐 수도권이 아니냐에 따라서 입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 김병민 비대위원은 지금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수도권이죠. 서울입니다. 수도권에 해당됩니다. 지금요. 자, 김병민 비대위원은 개인적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 이 부분 환영합니까? 아니면 약간 당혹스럽습니까? 내심으로는 매우 환영합니다. 매우 환영이다. 그냥 환영도 아니고 매우 환영입니까? 네, 어제 저녁에 한 언론에서 지난번 총선을 기준으로 수도권의 의석변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라고요. 예. 지금은 우리가 강북 지역이 용산 하나만 지난 선거에서 그렇습니다. 가져갈적으로 참패를 했는데 이렇게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해 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로 숫자가 올라옵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 김병민 비대위원 같은 분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까? 그 지난 총선에 적용하더라도 만약 중대선거구제였으면 아마 당선이 됐던 분위기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수도권 입장에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환영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럼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떨까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또 때가 돼서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결국 중요한 건 유권자분들인데 그렇죠. 저희 지역에서도 유권자분들을 보면 전 광진 갑 지역이고 예. 광진 바로 옆에 있는 을 지역은 지금까지 헌정사에서 보수 정당이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거긴 그렇습니까? 근데 광진 을 지역에도 적어도 40%가 넘는 아. 보수 진영에 대한 지지세를 갖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격하게 응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분들은 한 번도 본인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거나 그 사람들과 견해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근데 중대선거구 제도가 있다고 정리가 되게 되면 예.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내 지역에서 내가 원하는 국회의원과 함께 나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이른바 사표도 방지하고
또 유권자들의 마음들을 얼마든지 어루만질 수 있는 대표성들이 확보되기 때문에 예. 정치인 입장에서도 유권자 입장에서도 좋을 수밖에 없는 제도다. 단점도 물론 있지만 예. 현재 있는 승자 독식 구도에서는 예. 한 명만을 뽑기 때문에 양자 구도에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어떻게든 저 사람을 끌어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거든요. 예. 조금 대한민국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심각한 문제의식 때문에 예. 이렇게라도 좀 바꿔봤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지금 여러 전문가들,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영남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약간 반대하고 약간 당혹스러운 분위기거든요. 그분들은 왜 그런 반응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역구가 있는데 예. 이 지역구 몇 개를 엮어서 그렇죠. 여기 한 명만 뽑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는 도태가 되지 않습니까? 어. 현역 의원인데. 예. 이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영남권이 그렇고 민주당은 호남, 또 수도권 입장에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석들을 많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서 이른바 기득권을 생각하게 된다면 절대 받을 수 없는 안인데 예.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건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만약 국민의 상당수가 이 선거구제도가 좋다 이렇게 막 찬성해서 밀어붙이면 예. 아무리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인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에서의 여러 예. 중진 원로 등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매우 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선거구제죠. 전국의 지역을 좀 작게 나눠서요. 거기서 딱 한 명씩만 뽑아요. 무조건 1등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득표가 49%고 어떤 분은 48%예요. 1등과 2등. 그럼 49%가 무조건 되는 겁니다. 48%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대 선거구가 되면요. 지금이 있는 지역구 몇 개를 합쳐요. 지역구가 커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1등, 2등, 3등까지 당선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고 여러 가지 이해 득실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국내인 상황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요 이종우 평론가. 여권에서 나오는 분석 중에 하나가 중대선거구 하면은 민주당에 유리하다. 왜냐하면 영남에서는 그래도 민주당 지지표가 어느 정도는 있다. 그러니까 영남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탄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반면에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세는 거의 없는 셈이다. 그러니까 중대 선거를 해봤자 안 나온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과거에 2015년에 그 국민의힘이 과거에 예.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중대선거구제를 돌렸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그때 나온 결과가 좀 다소 충격적이었던 게 영남에서는 40%를 내주는데 예. 호남에서는 4%를 가져온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어요. 10배 차이가 나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미치는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건 미치는 장사다라고 해서 2015년에도 이 중대선거구제 논의를 접어버렸거든요. 접어버렸는데 여당에서는 지금 김병민 위원장도 얘기하셨지만은 수도권 의원들은 혹은 수도권의 당협위원장들은 중대선거구제를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금 민주당 일색인 수도권에서 그리고 예. 앞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타겟책이 열리기 때문에 예. 수도권 의원들은 찬성하지만 영남 특히 이제 그 TK 지역보다는 PK 지역, 부울경 지역에서의 상실감이 높기 때문에 부울경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반대할 게 뻔하다. 게다가 그러니까 부울경 지역이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세가 그래도 높다. DK보다 네. 높다 이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부울경 지역의 의원들은 결사 반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김정인 전 위원장도 앞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부울경 의원들과 그 여당의 부울경 의원들 그리고 TK 의원들이 반대한다. 그럼 여당 내에서 지금 100여 석 가까이 되는 의석에 차지하고 있는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당이 정개특위 이제 그 선거구제를 바꾸려면 국회에 정개특위를 특히 의제로 올려서 논의를 예. 해야 되는데 여당이 과연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근데 현실성이 대통령의 없어요. 뜻 아닙니까? 네? 대통령의 뜻 아닙니까? 이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해도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자기 공천, 사실 지금 대통령의 뜻에 따르고 윤심 마케팅하고 따라가는 예. 이유가 뭡니까? 공천 때문이잖아요. 근데 공천 이거는 받아도 선거구제가 바뀌어서 내가 당선이 안 된다면 그럼 윤심보다는 공천이 먼저다. 이겁니까? 윤심보다는 당장의 내 배지가 더 중요한 게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다. 실제로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대통령도 자신을 지지하고 따르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실질적으로
노심을 따르는 의원들, 친노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구제를 바꿔야 된다. 중대선거구제를 논의해봐라. 예. 라고 적극적으로 주문했어요. 선거구제 변경, 선거제도의 변화는 예.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 과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그만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의 저항은 강고하고 높습니다. 쉽지 않아 보인다 이거네요 지금요. 자 그럼요. 다음은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걸 다룬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민주당 지도부 생각 여기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선거제 개혁 주도권을 뺏긴 야당. 그렇죠. 이건 대통령이 먼저 제시했으니까 약간 좀 뺏긴 셈이 됐죠. 근데 야당의 반응은 신중 그리고 속도 내야 시끌. 그러니까 뭐가 뚜렷하지 않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민주당 여권 공세에 휩쓸릴 우려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일단 미온적 입장이다. 근데 일각에서는 아니 개혁을 결의하고도 이렇게 우물쭈물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강하게 또 얘기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아니 왜 굳이 우리가 왜 끌려가야 돼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분위기가. 당 차원의 제도 개선안 마련 주문. 이거는 그냥 시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개선안 마련해 보세요. 뭐 갖고 와 보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한 민주당 지도부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단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당내 의견을 지금 모아가는 중이다. 중대선거구는 사실상 거대 정당들이 나눠먹기를 하기에도 훨씬 편리한 제도. 뭐가 소극적, 약간 부정적 이렇게 들리죠? 그런데요.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재명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당시는 지금하고 사뭇 분위기가 좀 달라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대 양당 두 개가 아니라 제3, 제4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제 이재명이 평생 가진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 방식 바꿔야 합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최근 반응하고 지난해 반응하고 조금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뭐 완전히 반대다 이건 아니지만 뭐가 달라졌어요. 김종욱 전 행정관. 왜 소극적으로 바뀌었습니까? 혹시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제시해서 그런 겁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고적스러운 대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예. 정치개혁을 주장을 할 때 소위 거대 양당의 독점적인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들을 먼저 제시해왔던 이건 뭐 거의 빠지지 않는 단골 네. 내용이었거든요. 뭐 이유는 그런 거죠. 다당제를 통해서 다양한 민의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 예. 구조야 된다. 소위 두 당이 독점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많은 논의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일단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중대선거구제가 내각제로 이행하는 고리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하는 분들이 양당제의 폐해를 제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각제로 가려고 하는 고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고민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예를 들면 핵심은 표의 등가성 문제 아닙니까? 소선거제 같은 경우는 한 당이 독식을 하니까 표의 등가성 문제 하나하고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중대선거구제의 예. 내용이 나오는 건데 문제는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4대부터 8대까지 지금까지 계속 실험을 해봤는데 예. 실제로 다양한 정당들이 인입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양대 정당이 독점하는 형상들이 벌어진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4회 지자체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77.9%가 두 양당이 먹었는데 예. 제8회 선거에서는 94.3%가 두 당이 중대 가져가게 된. 선거구제를 네, 했는데요. 맞습니다. 제도 허점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다양할 수 있는데 예. 2인 선거구가 많게 되면 두 당만 나눠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 허점이 분명히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 그래서 이 제도 문제와 관련된 어떤 이런 또 한정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복합 중병인데 선거구제 하나만 바꿔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제의 제왕적인 대통령제의 문제, 소선구제에 대한 예. 문제, 공천의 투명성 문제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예. 중대선거구제를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건 오히려 사태를 잘못 진단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중대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키되 단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면 예. 좀 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합의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선거제도 바꾸려면요. 선거 있기 1년 전에 끝내야 되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4월 달 정도에 끝내야 이 되는 상태로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어떤 권한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해볼 만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인터뷰한 분들이 수도권에서 되게 지명도가 높으신 분들일 거예요. 공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예. 근데 생각을 해보시죠.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100명이라고 치면 100명 중에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거예요. 나머지는 공천도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방식의 문제를 가지고 당 내부가 합의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4월에 합의가 안 될 거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12월쯤 가서 막판에 가서 아마도 과거 제도로 갈 것 같아요. 현행 지역구 플러스 예. 47석의 병립형으로 가는 가능성이 제가 제일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편하거든요. 해봤고 예. 큰 문제 없고. 예. 전 그래서 그 정도로 합의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윤용걸 대표님. 과거 대선 때도 그렇고요. 항상 정당이 어떤 뭐 비대위 체제에서 개혁을 얘기하면 중대선거구 빠지지 않고 나오거든요. 근데 막상 하려니까 다들 당혹하다. 그게 조금요. 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뭐 단점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 미래를 보고 다음 세대를 보고 정치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정치인은 정치가 아니라 정상배라고 봐야죠. 정상배하고 정치인하고 다른 거는 정상배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공약도 했고 또 국회 기조연설도 중대선구제 꼭 도입해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했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찬성하고 나와서 만시지탄이다. 우리 빨리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렇게 뜨뜻미지근한 태도 저는 뭐 조변석계 같아서 조금 마음이 좀 안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올라간 게 예. 정치가 온 나라의 큰 걱정이잖아요. 되는 일이 없잖아요. 정치가 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그 가장 큰 원인이 저는 소선거제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봐요. 예. 이 사표 올오 나싱이잖아요. 한 표만 더 많으면 당선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결이 극단적으로 흘러요. 수도권에서도 지난번에도 거의 100대 거의 21인가요? 그럴 정도로 민주당하고 예. 차이가 그렇게 컸잖아요. 그러니까 표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그렇습니다. 또 지방에서도 지방별로 올오 나싱이에요. 예. 영남에는 보수가 석권하고 호남에는 진보가 석권하고 예. 이런 대결의 정치를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볼 거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물론 이해는 가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의 그 리더십 이게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친 이재명도 있지만 예. 친문도 있고 친노도 있고 예. 친 DJ도 있고 지금 사법 리스크를 앞두고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 중대선거 문제까지 있으면 또 더 리더십이 흔들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기선을 선두로 쳤으니까 끌려가는 모습 이게 자존심이 별로, 또 예. 허락하지 않거든요. 하지만은 민주당도 이제 언제까지 수도권하고 호남 지역에만 의존할 거냔 말이죠. 중대선거제 되면은 영남 지역에는 아주 상당한 성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국 정당화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손해 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큰 포부를 갖고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회의원들 자율적으로는 맡겨서는 안 되거든요. 예. 지난번에 뭐 탄핵 때 좀 했든지 뭐 격동기 때 한번 몰아서 이렇게 쇳불도 당김에 예. 뺀다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만약 한다면은 예. 국민 공론화위원회라든지 네, 국회의원들은 맡겨서 안 됩니다. 예. 싸움만 합니다. 네, 주먹 다짐만 하고 예. 국민 공론화위원회 전문가하고 예. 국민들을 좀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좀 여러 제도를 함께 좀 검토해봐라. 지금 한 3개월도 안 남았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빨리 좀 서둘러야지 될까 말까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정치 개혁에 좀 나섰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남은 시간을 따져보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안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 총선이나 그 다음 총선을 대비해서 올해까지 준비하자. 이러면 좀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화두는 던져졌는데 한쪽에서는 반색, 한쪽에서는 난색. 이겁니다 지금. 다음요. 화면 좀 하나 좀 소개해드리죠. 이게 뭐죠?
지금 등장인물이 이재명 대표도 등장하고요. 한동훈 법무장관도 등장하고요. 김의겸 대변인 등장하고요. 근데 서로를 향해서 뭔가 약간 날석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게 시작이 된 게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웅래 의원 이 체포동의안 요 처리할 때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봉투 소리까지 녹음됐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자 이거를 민주당 지도부가 약간 비아냥거리는 걸까요? 뭐 이런 모습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반응들이 나왔는데 뭐가 괴이하다 그래요. 서로들 괴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 이렇게 적었는데. 그럼요. 요걸 시간 순으로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니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 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오시락거리는 소리. 아까부터. 네, 참 뭐 좋은 일 없는 일입니다.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가요? 좀 국민들이 이거 보고 정말 웃으셨을까요? 정치인이 뇌물 받는 거 하고 공당이 공개적으로 그걸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거 어느 것도 웃기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괴이할 뿐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연이 주인공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 아닌가? 특히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도우 스태핑을 자신이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괴이하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가장 괴이한 장관이다. 이종훈 평론가 서로를 향해 괴이하다고 합니다. 이거 누가 괴이합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도대체? 요즘 이제 젊은 세대가 쓰는 말 중에 이제 자강두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강두천,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줄임말인데 이걸 지금 자강두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뭐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의겸 의원 다 자존심 강하신 분들이고 다 천재입니까?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자강두천이라는 단어를 반대로 이렇게 씁니다. 고만고만한 똑같은 놈들이 똑같은 두 사람이 50보 100보의 싸움을 한다. 지리멸멸한 뭐 참 어떻게 보면 지금 국무위원과 야당 대표 야당 의원 지금 서로를 향해서 조롱성의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낯뜨거운 일이죠. 국민들이 볼 때 저 이야기, 저 설전을 주고받는 게 야, 정말 저 두 사람이 혹은 한동훈 장관,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구나. 저 자존심 강한 천재들이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생각할까요? 방금 쓰신 표현이 아까 자강 무슨 두천. 두천이요? 네. 자강두천. 네. 그렇게 씁니까? 사자성어 아닙니다. 이거 그냥 만들어낸 말이군요. 신조어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참 둘 다 똑같다. 55, 100보다 한심하다 생각할까요? 이 낯뜨거움을 국민의 몫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가만히 보면 최근에 조금 잠잠하다가 다시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얘기를 많이 꺼내는 것 같은데 일각의 시각은 그래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자꾸 악마화시키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시각이 있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의심도 좀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래서 한동훈 장관을 자꾸 키워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키운다 지금. 자꾸 체급 높이는 겁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일약 대통령이 갑자기 된 게 악마화 시켰잖아요. 거기 추미애 장관, 떠오르죠 몇 분이. 박범계 장관, 조국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비난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TV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안 나오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지금 한동훈 장관을 적절하게 견제했으면은 지금 정치적 비중이 저렇게 안 크죠. 너무 커진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도어 스태핑 하는 거 아니냐까지 설명이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요. 대변인은 김의겸 대변인도 대변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세 가지라잖아요. 적대감, 추측, 함부로 거짓말. 그런데 적대감, 추측, 거짓말. 제 얘기가 아니라 영화 드라마의 지정생존자에 나오는 얘기 세 가지 꼭 하지 말라는데 지금 세 가지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야 갈등이 더 커지고 오히려 한동훈 장관만 더 키워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예. 당내 회의지만은 역할극 비슷하거든요. 그러네요. 갑자기 그게 네, 어디서 등장했어요. 부스럭거리는 소리 나냐, 뭐 누구 뭐 돈 먹는 소리 아니야, 뭐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지금 사법 리스크에 있고 또 검찰 출두 날짜를 좀 조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권력에 대해서 너무 좀 빈중거린다든지 좀 이 비아냥거린다는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게 좀 너무 정치를 가볍게 하는 거 아니냐. 좀 농담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예, 국회의원들이 지금 개인 비리를 다수의 힘으로 지금 수사조차 영장조차 체포를 체포가 막았다는 막은 거죠. 체포가 안 된 그렇죠. 거죠. 뭐 그걸 잘했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예. 많은 국민들은 국회의원들 특권에도 안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난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판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저런 가벼운 언행들 예.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통점은 서로를 향해서 괴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서로를 지금 지목을 했습니다. 괴이하다고.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실 겁니다.